원도 파이낸스 코인 제가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상황이 그대로 나와주고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중요한 구간에 왔기 때문에 급하게 영상을 찍고 있는데요. 최근 JP모건과 마스터카드가 원도 파이낸스의 토크나 미국 국채 펀드 OUSG를 활용해서 글로벌 결제 실험을 성공시켰다는 기사가 나왔죠. 쉽게 말해서 이제 원도 파이낸스는 그냥 RWA 코인 하나가 아니라 실제로 전통 금융과 블록체인 결제 인프라가 연결되는 중심으로 들어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즉 시장이 지금 원도 파이낸스를 단순한 기대감이 아니라 제도권 자금이 실제로 붙을 수 있는 토크나 인프라로 다시 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차트를 보시면 왜 제가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흐름이 그대로 나오고 있는지 바로 보입니다. 온도 파이낸스는 그동안 긴 하락과 행보 속에서 계속 눌려 있었지만 최근 거래량이 강하게 붙으면서 600원대 후반까지 시세를 열어줬고 이후 조정이 나오면서 홀더분들이 굉장히 불안할 수밖에 없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다시 무너지는 거 아니냐, 위에서 물량 던지고 끝나는 거 아니냐, 지금이라도 정리해야 하나 이런 고민이 생길 수밖에 없는 자리였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저번 영상에서 흔들릴 필요가 없다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있습니다. 조정이 나왔음에도 가격이 완전히 무너진 게 아니라 볼린저 밴드 중심선 부근에서 다시 버텨주면서 재차 반등을 시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가격은 630원대 부근이고 중심선은 570원대 부근인데 중요한 건 가격이 중심선 위에서 버텨주면서 다시 상단 밴드 쪽으로 올라가려는 흐름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660원대와 680원대 부근을 강하게 돌파하지 못하면 단기 차익 실현 물량이 다시 나와도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편하게 볼 자리가 아니라 다시 위로 열어주느냐 아니면 중심선까지 밀리느냐를 봐야 하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라는 거죠. 그리고 이번 가격 상승을 만든 이유도 명확합니다. 바로 TVL입니다. 온도 파이낸스의 TVL은 계속 우상향하면서 40억 달러 부근까지 올라갔는데 정작 가격은 그동안 시장 악재와 덤프 물량 때문에 눌려 있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생태계의 실제 자금 규모와 펀더멘탈은 커지고 있었는데 가격은 뒤처져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상승은 단순히 이유 없는 급등이 아니라 그동안 눌려있던 가격이 뒤늦게 TVL과 펀더멘탈을 따라잡기 시작하는 흐름으로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홀더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굉장히 헷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진짜 다시 가는 건가? 아니면 또 한 번 올리는 척 하다가 위에서 물량 던지고 빠지는 거 아닌가? 지금이라도 따라 붙어야 하나? 이런 고민을 하실 수밖에 없는 자리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왜 지금 이 자리에서 온도 파이낸스 가격이 다시 살아나고 있느냐입니다. 바로 시장 자체의 매도 압력이 낮아졌기 때문인데요. 그동안 가격을 눌러왔던 덤프 물량과 악성 매물이 긴 하락과 횡보 과정에서 상당 부분 정리됐고 예전처럼 위에서 무한정 물량이 쏟아지는 구조가 약해졌다는 겁니다. 실제로 온도 파이낸스에 투자하고 있는 기업과 고래들의 트랜잭션과 포트폴리오를 보시면 알겠지만 IDG 캐피탈, SBI 홀딩스, 블랙록, 소프트뱅크, 판테라 캐피탈까지 많은 글로벌 기업들에게 투자를 받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런 기관 자금이 유입될 때는 큰 가격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죠. 작년부터 계속된 시장 전체적인 악재, 금리 이슈, 유동성 부담, 그리고 지금 같은 중동 리스크까지 겹치면서 기업과 고래들은 리스크 회피를 위한 덤프 물량들을 매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온도 파이낸스 가격도 그 과정에서 계속 눌릴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즉 그동안의 하락은 온도 파이낸스 자체의 펀더멘탈이 무너졌다기보다는 시장 전체 악재와 기업들의 덤프 물량 매도가 같이 겹치면서 나와준 하락이라고 보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덤프 물량들이 상당 부분 정리되고 TVL 증가와 제도권 금융 연결 기대감이 다시 붙으면서 가격이 반응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거래량이 붙고 반등이 나오는 구간에서는 단순히 많이 올랐다고 끝났다고 볼 게 아니라 매도 압력이 낮아진 뒤 다시 수급이 들어오는 흐름인지 반드시 봐야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홀더분들은 온도 파이낸스가 계속해서 큰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대처와 대응을 해야 할지 많은 걱정과 고민들을 하고 계실 거예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단기적인 가격 하락과 조정 눌림은 더 나와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쌓였던 악성 매물들이 아직 남아있고 650원대와 680원대 부근에서 단기 차익 실현 물량이 나와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가장 크게 실수합니다. 바로 이런 눌림이 나올 때마다 공포가 가장 큰 자리에서 물량을 뺏겨버린다는 거죠. 하지만 지금 우리가 반드시 알고 가셔야 할 게 있습니다. 그전에는 몰라서 대응을 못했다고 해도 이제부터는 나오는 눌림과 흔들림에 물량을 쉽게 넘기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조만간 또 한 번 더 큰 가격 상승이 나와줄 수 있는 중요한 재단의 일정과 온체인 데이터가 있기 때문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그동안 가격 하락을 만들어 왔던 덤프 물량들이 거의 다 정리되면서 시장 자체의 매도 압력이 낮아졌습니다. 즉 예전처럼 계속해서 던질 물량이 끝없이 쏟아지는 구조가 아니라 오히려 던질 사람들은 어느 정도 정리되고 남아있는 물량은 점점 잠기기 시작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아직까지 매도되지 않은 대규모의 온도 파이낸스 물량들이 또 한 번 더 재단의 락업 해제 일정에 맞춰서 1년 만에 거래소로 이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면 시장에 매도 가능한 물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가격 하락을 유발하는 악재 요소 아닌가요? 이렇게 질문들을 주시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결국 기업과 고래들도 바닥 구간에서 매수 매집했던 물량들을 더 높은 가격에서 정리하기 위해서라도 가격 상승과 반등 흐름을 먼저 만들어줄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예시로 큰 논란이 됐던 건데요. 그동안 리플 재단과 코인 시장에서는 재단이 기업들에게 더 많은 투자를 받기 위해서 락업 해제 일정을 협업기관들에게 공개하고 이 일정 전마다 가격을 상승시키고 고점에서 매도할 수 있게 하면서 협업기관들은 수익을 보고 재단은 더 많은 투자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중요한 거는 가격을 상승시키기 위해서 허위 사실이나 오해 소지, 즉 가격 상승 기대감을 일으킬 수 있는 호재를 발표하면서 인위적으로 가격을 펌핑시킨 뒤에 가격이 상승하면 개인 투자자들에게 물량을 몽땅 팔아치우면서 많은 수익을 받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러한 재단의 일정과 함께 차트를 보시면 알겠지만 과거에도 기관들은 투자했던 물량들을 거래소로 옮기고 큰 가격 상승과 반등 흐름을 먼저 만들어냈었는데요. 그리고 이번에도 또 한 번 더 1년 만에 재단의 일정에 맞춰서 대규모의 온도파이낸스 물량이 거래소로 이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결국 기업과 고래들은 이 물량들을 아무 가격에나 던지는 게 아니라 더 높은 가격에서 정리하기 위해서라도 가격 상승과 반등 흐름을 먼저 만들어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하지만 여기서 반드시 알고 가셔야 할 게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몰라서 대응을 못했다고 해도 이제부터라도 나오는 조정과 흔들림에 물량을 절대 쉽게 넘기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기업과 고래들이 가격 상승을 만들어줄 때 고점에서 덤프 물량들이 본격적으로 매도되기 전에 반드시 대응을 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욕심 때문에 매도 타이밍을 놓쳐버리게 되면 또 한 번 더 대규모 덤프 물량과 함께 큰 가격 하락을 맞을 수밖에 없기 때문인데요. 자, 원래 락업 해제라는 건 투자자 보호가 목적이지만 결국 이런 정보를 모르셨던 분들은 올라갈 때 매수하고 떨어질 때 매도하면서 손해를 볼 수밖에 없던 구조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차트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런 가격 상승은 천천히 길게 주는 게 아닙니다. 정말 순식간에 시세를 열어버리고 그 구간을 놓쳐버리면 결국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은 뭐 뒤늦게 올라타서 가장 비싼 자리에서 다시 물량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구간은 나중에 보면 되겠지가 아니라 반드시 미리 대응 기준을 세워두고 기다려야 하는 자리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온도파이낸스 커뮤니티에서 초기부터 활동하면서 이러한 재단의 일정과 함께 초기 투자 기업들의 트랜잭션과 포트폴리오를 계속 체크해 왔는데요. 이제 이 정보를 통해서 가격 상승이 나올 때 어디서 매도해야 하는지, 목표 매도가, 그리고 덤프 물량이 어느 정도 정리된 뒤에 다시 어디서 재매수를 볼 수 있는지 그 시점들까지 계속 공유해 드릴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정보들을 영상에서 모든 분들에게 다 빠르게 공개해 드리고 싶은데 제가 저번에도 공개했다가 유튜브 영상 정책 때문에 삭제가 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구독자분들에게만 따로 소통방에서 공유해 드리고 있는데요. 혹시 아직 대응 자료를 못 받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시고 여기 010-2145-2133 제 개인 번호로 온도라고 단 두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지금 자리에서 꼭 봐야 하는 목표 매도가 눌림 구간 대응 기준 그리고 다시 재매수를 준비해야 하는 체크 포인트까지 구독자분들에게만 따로 공유해드리는 소통방에 바로 초대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걱정들 하시는 게 이런 정보를 대가로 금전적인 요구를 하거나 투자 강요를 하거나 뭔가를 요구할까봐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그런 건 어디를 가시더라도 무조건 사기니까 절대 당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그런 거 없고 그냥 채널의 성장을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간혹 질문을 주시는 게 지금 온도 파이낸스에 투자했던 기업이 그냥 거래소로 물량을 옮기는 걸 수도 있지 않냐는 건데요. 이게 만약 한두 기업만 움직인다면 그냥 그 기업의 사정에 의해서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처럼 여러 기업과 고래들이 같은 타이밍에 비슷한 패턴으로 움직이고 있다면 이건 단순한 우연으로 보기 어렵다는 거죠. 자, 결국 기업과 고래들은 지금 시장의 덤프 물량들이 상당 부분 정리되면서 매도 압력이 낮아졌을 때 또 그 전에 충분한 매수, 매집 기간을 거쳤기 때문에 이제 그동안 쌓여 있었던 물량들을 더 높은 가격에서 정리하기 위해서라도 가격 상승과 반등을 만들어 준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드린 게 바로 이겁니다. 이번에도 고점에서 대응 기준 없이 욕심만 부리면 결국 또 한 번 가장 중요한 구간에서 수익은 놓치고 물량만 뺏기게 된다는 거죠. 보시는 것처럼 기업들의 물량은 매주 매달 움직이는 게 절대 아닙니다. 짧게는 몇 개월, 길게는 몇 년에 한 번씩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기회를 놓친다면 다음에 또 언제 이런 큰 가격 상승이 나와줄지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큰 가격 상승이 나와도 결국 고점에서 매도하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최소한 재단의 일정, 그리고 트랜잭션과 포트폴리오는 반드시 확인해 보시고 직접 투자하셔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정보 확인해 보는 건 비용이 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부담 없이 확인해 보실 수 있고, 그래서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대신 정보를 보시고 그 정보가 여러분들 투자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다고 하신다면 그냥 채널의 성장을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